자, 그 다음에 정식이 아니고 간이 부분입니다. 간이로 쳐주는 거죠. 임시. 먼저 모래입니다. 마른 모래. 건조사 그러면은 뭐 습조사, 건조사가 아니고 건조한 바짝 마른 사는 모래사자를 말해요. 돌석자에 작을 소자. 모래사자죠. 이건 만능 소화제입니다. 다른 거 쓸 수 없는 것도 냉각되는 것도 덮고 그 다음에 질식도 덮고 금속화재 같은 물 뿌리지 않아도 못 뿌리는 것도 덮고 일단 덮는 곳에 되는 거죠. 그 다음 팽창질석, 팽창진주암도 돌가루인데 특별히 팽창질석, 팽창진주암은 알켈 알루미늄 화재 시에 특별히 전용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건 가볍습니다. 사실 마른 모래는 무거운 편이고요. 가벼워서 잘 사용이 되고요. 점도가 있는 액체일 때는 점도에 있는 액체 위에 가루가 덮이는 그런 정도로. 근데 모래는 어때요? 무거우니까 깔아앉아 버리죠. 그 다음에 중조 톱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중조에 톱밥이 합해진 거죠. 중조는 중탄산소다. 즉 탄산소 나트륨이 중조라고 그랬고 일종 분말 성분이죠. 거기에 톱밥이 있는데 왜 톱밥이 붙어 있을까? 불이 탈 때 중조 톱밥을 던지면 뿌리면 톱밥이 불에 타요. 타면서 일종 분말이 빨리 열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그러면 빨리 분해가 되면 CO2가 H2O가 안개처럼 된 수증기와 탄산가스, 공기보다 무거운 게 빨리 나옵니다. 톱밥은 불에 타면서 중조를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조톱밥이라고 하고요. 갑자기 이게 왜 섞였을까? 뭐 배고파서 반찬과 밥일까?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수증기입니다. 수증기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화제 역할을 하죠. 수증기 자체가, 증기가. 그 다음 소화탄인데요. 탄이 뭐예요? 수류탄 넣듯이 소화탄인데 소화액, 즉 중조 또는 중탄산 암모늄 이런 것을 유리 용기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것을 던져서 깨트려서 화재면에다가 적중을 시켜서 거기서 터지면서 불에 타서 분해가 되어서 브랜스 가스가 나오도록. 그 다음에 수조입니다. 수조. 물동이죠. 물 담는 양동이 포함. 그 다음에 자동 확산 소화 연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병식 병을 깨트리는 파괴하는 병을 깨트리는 거 있고 분사식 뿜어내는 게 있는데요. 불연성 염류 용액 소금이죠. 타지 않는 소금 용액 물에 풀어놓은 것을 갖다가 병 속에 넣어서 던져서 깨트리는 그런 형태가 파병식이 있고요. 즉 강화액 소화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에 분사식은 할로겐 또는 인산암모늄 분말 이런 것 종류를 넣어서 화재 시에 자동적으로 이런 분말이 분사가 되도록 그런 것을 자동확산 소화연구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소화기 사용 방법입니다. 이런 소화기는 반드시 A급, B급식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들 그 적응하는 화재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A급 화재 용도다. 그러면은 그것은 A급에 써야지 B급 기름 화재에 쓴다든지 C급 뭐 전기 화재에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성능에 따라서 불 가까이에 접근을 해서 소화기를 분사를 해줘야 됩니다. 불이 무서워서 멀리 떨어져서 불에 닿지도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 양옆으로 비로 쓸듯이 뿌려줘야 됩니다. 직선으로 계속 뿌리게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주변으로 같이 화재면을 좌로 우로 덮으면서 비로 쓸듯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바람을 등지고 해야 돼요. 내 등에서 바람이 불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화재 쪽으로 뿌릴 때 바람을 타고 화재 쪽으로 날아가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바람을 떠안고 뿌리면 내 앞으로 다 날아오겠죠. 그래서 안 되고요. 바람을 등에 지고 풍상 위쪽에서 바람이 불어 내려가는 쪽으로 화재면을 바라보고 뿌려야 됩니다. 자, 소화기 점검 부분입니다. 자체 점검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소화설비 점검 항목에 포함을 해서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인데요. 작동기능 점검, 종합정밀 점검 이렇게 돼 있고 연 1회 이렇게 하고 작동기능 점검은 보통 종합정밀 점검 후에 6개월이 되는 날에 즉 교차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소화기는 평상시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1.5m 이하가 되는 쪽에 막 공중에 있어서 내리기 복잡하다. 그러면 안 되고요. 대체적으로 바닥에 놓이는데 바닥에 이렇게 녹슬지 말라고 습기 먹지 말라고 이런 전용 플라스틱 케이스 위에 이렇게 보통 소화기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 위에 보통 소화기 이렇게 표시해서
표지판을 놔두죠. 그리고 통행이나 또 피나 나는데 지장이 없고 사용할 때 금방 눈에 띄어서 얼른 꺼내 쓸 수 있는 반출하기 쉬운 곳에 놓고요. 그다음에 동결하기 쉬운 곳이나 변질 또는 분출의 우려가 있는 곳, 이런 곳은 절대 안 됩니다. 없는 곳에 해야 되고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놔야 돼요. 설치된 지점에 잘 보이도록 소화기 이렇게 써서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소화기 측면이나 이런데 점검표를 일일이 해서 점검일자, 이상 유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마치 집에 설치된 정수기 같은 거 보면은 점검일자, 점검자, 그 다음에 이상 유무 체킹하도록 돼 있죠. 이런 점검표를 간단하게 붙여서라도 반드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류부터 6류까지 있는 위험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어떤 효과적인 소화 방법은 없을까? 1류는 강산성, 강산화성 고체인데요. 형태는 소금처럼 되어 있지만 강력한 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물을 뿌려서 그냥 녹여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물에 녹아든 소금일 뿐이죠. 그러나 1류 중에서도 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이란 말은 금속이 과산화된 거. 그리고 무수크롬산은 이 크롬이 산화된 건데 3산화크롬이라고도 하는데요. CrO3인데 이런 종류는 물을 뿌리면 안 됩니다. 물을 뿌리면은 오히려 분해가 되어서 산소가 방출이 되거나 무수크롬산은 물과 만나면 진짜 크롬산이 됩니다. 강력한 산이 되어서 화재 현장에 질퍽질퍽 산성 액체가 강력한 산, 염산, 질산이 튀어배기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초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건조사 또는 탄산수소 염료, 탄산수소 염료니까 탄산수소 칼륨, 탄산수소 나트륨 이런 것을 말하죠. 탄산수소니까 중탄산 염료를 사용하는, 즉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화재를 끈다. 그 다음 2류입니다. 2류는 가연성 고체 그리고 금속분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가연성 고체는 주로 황, 인 그리고 섞어는 황화린이고요. 2류가 보통 어떻게 지정되어 있냐면은 성냥 재료로 된 것과 그 다음에 폭죽 재료로 된 것이다. 기초편에서 설명한 바가 있어요. 성냥은 황, 그 다음에 인 중에서도 이제 성냥 예전에 보면 종이에 바른 정린, 그리고 황과 인이 합해진 황화린 이런 종류고요. 폭죽 재료가 되는 건 뭐냐? 전부 다 금속 가루예요. 금속은 공기 중에서 연소가 되면 독특한 금속만이 지닌 파장의 빛깔, 색깔을 내는데요. 그래서 이제 불꽃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금속마다 가루마다 타면은 거의 다 대부분 독특한 색깔을, 아주 화려한 불꽃을 컬러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폭죽의 재료가 됩니다. 밤하늘에 보면 아주 밝게 노랗게 빨갛게 보라 막 초록색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그게 다 금속 가루입니다. 따라서 가연성 고체는 별다른 말이 없는 한은 주로 주수소화인데요. 물 뿌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황화린 중에서도 5황화린, 7황화린, 물론 황화린이 세 종류가 있는데 3, 5, 7이 있습니다.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 이렇게 있는데 5황화린과 7황화린 그리고 뒤쪽에 있는 금속분 이런 종류는 물 뿌리면 안 됩니다. 물과 반응을 하고요. 5황화린, 7황화린은 금속분은 물에 의해서 오히려 발열 반응하면서 수소가스가 발생해서 더 폭발적으로 연소가 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가루를 뿌립니다.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팽창질석과 팽창진주암이 되는 곳에는 무조건 건조사는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류 위험물입니다. 3류 위험물은 물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금수성 물질,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서서히 산화되면서 발화가 되는 자연 발화 성질을 지닌 물질 이런 종류인데요. 절대 물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죠. 포말도 안 돼요. 포말도 안 돼요. 물 소화기 절대 안 됩니다. 산알칼리 물 나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포말도 원래 물하고 약재하고 섞은 물기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건조사, 그냥 모래, 팽창질설, 팽창진주암, 돌가루 이런 거죠. 물기는 전혀 없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CO2도 안 됩니다. CO2 중에 O2, 산소 들어있어서 오히려 이것과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 4류 위험물.
사류염물은 가연성 액체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사실 기름 종류죠. 기름 종류는 물 뿌리면 안 됩니다. 물 뿌리면은 물 위에 기름이 떠서 오히려 화재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질식 소화를 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냐? 거품으로 덮는 거예요. 포말로. 그러나 일부 물에 용해가 되는 수용성 액체는 포말 중에서도 특별한 특수 포말을 씁니다. 알코올포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류, 폭탄 종류입니다. 공기를 아무리 차단해도 분자 구조 내에 산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 때문에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차갑게 식히는 방법, 주수 소화, 즉 냉각 소화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육류는 타는 것은 아니죠. 사실 인류도 타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분해가 되지 않고 좀 진정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인류는 물 뿌리고 또는 어떤 것은 모래로 덮고 이렇게 하는데 육류는 소량일 때는 물을 뿌려서 희석을 시켜버립니다. 연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누설이 돼 있을 때는 얼른 모래로 흡수되게 해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산의 성질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알칼리 약재를 쓰면 사실 화학적으로 보면 산과 알칼리가 만나면은 초기에는 열이 좀 발생하지만 나중에 그냥 소금과 물이 만들어져서 중성이 돼버립니다. 산이 없어져 버리죠. 자, 이처럼 몇 가지 보면은 대체적으로 주수금지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수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무기과산화물, 다른 말로 하면은 알칼리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 일쪽에 있는 이런 금속 과산화물이나 이런 것들은 물과 반응하면 오히려 분해가 돼서 산소가 방출이 된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륙이 연물 가운데서 금속가루 뒤에 나와 있는데요. 물과 반응하면 발열이 되고 열나고 가연성 가스, 주로 수소가 많이 나오는데요. 열이 나면서 수소가스가 접촉이 되니까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삼류연물, 이건 물과 반응하는 즉시 발열과 가연성 가스 나오면서 연소되면서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류연물은 폭발은 되지 않는데 물 뿌리면은 기름이 물에 떠버려요. 그래서 물 따라서 불이 퍼집니다. 화재면이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육류는 소량 주수를 하면은 발열, 비등 이렇게 몽땅 있는데 이게 주변에 열받아가지고 막 분해가 되면서 방출하는데 물을 찔끔 뿌렸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더 열이 나면서 튑니다. 이 산이 이렇게 비산이 되는데 오히려 대량 주수를 해서 냉각시키고 희석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소량의 물로 깔짝깔짝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 소량 주수하란 말이 아니고 이 본문에서 육류가 소량일 때는 주수를 해라. 많은 양을 대량으로 주수해서 냉각 희석을 시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소방시설 구분입니다. 시설은 더 포괄적이죠. 단순히 소화기가 아니고요. 소화 설비는 물이나 소화 역제를 사용해서 소화를 시키는 기계, 기구, 심지어 설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고요. 이 중에서 소화기구, 그리고 자동 소화장치,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옥외 소화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소화기구 중에 보면은 소화기도 포함되어 있고 간이 소화기구도 포함되어 있고 소화용구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경보설비입니다. 화재 발생한 사실이 얼른 빨리빨리 통보를 해주는 기계나 기구나 또는 설비 종류를 전부 다 경보설비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고 비상방송 설비 뭐 등등 이런 것도 있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아주 많이 나오는 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게 단골 문제이죠. 거의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별도의 아주 특화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피난 설비인데요. 화재 발생하면 피난하기 위한 기구나 또 설비 이런 것이 전부 다 피난 설비이고요. 피난 기구와 그 다음에 녹색 유도등으로 되어 있는 유도등, 화살표로 대피 장소를 표시하는 그 다음에 인명구조 기구 등 이런 것이 피난 설비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소화용수인데요. 불 끌 때 사용하는 물을 저장하거나 또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설비를 소화용수 설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소화활동 설비가 있는데요. 화재 진압이나 또는 인명구조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비를 말하고 즉 연기를 제거해주는 제연 설비, 그 다음에 연결 살수 설비, 물을 분사하기 위해서 뭔가 외부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커넥팅할 수 있도록 미리 설비가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연결 살수 설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 종류로 간단하게 종류 위주로 공부를 해서 파악을 하면은 위험물 대비 시험이 되고요. 이 소화 설비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설비 기준까지, 설계 기준까지, 세부 기준까지 다 공부를 하는 것은 소방에 관련된 전문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위험물 종류를 얼마나 위험한가 이 등급을 구분하는데요. 위험물 저장, 운반, 또 수납하는 것에 관해서 위험 등급을 매기고 그 다음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구분할 때 위험 등급은 1등급, 등급 2,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 2, 3, 4, 5, 6, 6 가운데에서 1등급, 2등급을 지정을 하고 여기에 지정이 안 된 것은 등급 3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암소산이 붙어있는 즉 ClO2가 붙어있는 그리고 앞에가 금속이 붙어있는 것이 전부 다 소금 종류인데 암소산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염소산 소금은 ClO3가 염소산기인데 이 앞쪽에 금속이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를 염소산 소금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과염소 소금은 ClO4가 붙어있고요. 앞에 금속이 붙어있는 거죠. 이런 것을 과염소산 소금, 염은 소금을 말합니다. 다. 그 다음에 무기과산화물은 알칼리 금속이 즉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리튬이나 이런 것 등등이 산화된 것이 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K2O, A2O, Li2O 그러면 정상인데 산소가 더 붙어 있는 거죠. 이런 종류 무기과산화물 그리고 지정 수량이 50kg으로 지정된 인류 위험물들은 등급 1에 속합니다. 그 다음 이류는 등급 1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등급 2에도 육류는 없고 육류는 위험물 전체가 등급 1로 지정되어 있고요. 사류 위험물에서는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등급 2는 일석이류, 알코올류가 구분되어 있고요. 그러면 뭘까요? 2, 3, 4 동식물류는 3등급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류 중에서는 알칼리 금속, 칼륨, 나트륨이 있고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리고 자연발화 성질, 황린 이외에 지정 수량 10kg짜리, 20kg짜리는 등급 1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칼륨, 나트륨 이외의 금속을 말합니다. 즉 수리나 칼 이외, 그 다음에 스티론튬, 수리나카, 수리날카, 그 다음에 칼스바라 이런 종류들이 밑에 쭉 있는데 원소 주기율표로 이런 종류에서 칼륨, 나트륨 제외한 나머지 일족 금속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알칼리 토금속은 이족 금속을 말합니다. 흙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다 그래서 토자를 붙이는데요. 이런 종류들은 등급 2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금속 화학물은 뭐냐면 유기는 메틸기, 에틸기 이런 것들이 금속과 결합된 화합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기금속 화합물인데 이런 것과 지정 수량 50kg 이것은 등급 2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류 위험물은요. 전체적으로 등급 1은 없고요. 황아린, 정린, 유황 그러니까 인과 황 그리고 황아린 그리고 지정 수량 100kg짜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급 2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류는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리고 지정 수량 10kg짜리 등급 1이고요. 그리고 오류는 3등급이 없습니다. 등급 1 이외에는 전부 2등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등급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육류는 전체가 등급 1이기 때문에 2등급도 없고 3등급도 없다. 그 다음에 이류는 등급 1이 아예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소 등에 불을 끄기 어려운 소화 난이도 등급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위험물 등급이 아니고요. 위험 등급이 아니고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어려운 정도의 소화 난이도 등급이라고 그래서 소화 난이도 등급은 주로 1, 2등급 이렇게 또 3등급 일부 이렇게 있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다 1등급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소 일반 취급소는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정 수량이 100배 이상인 그런 곳. 그 다음에 주요 취급소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초과가 될 때
옥내 저장소는 면적 150m 초과 또는 지정 수량 150배 이상. 그 다음에 5개 탱크 저장소는 액체 저장한 탱크의 액체 이 표면적, 겉에 저장된 표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짜리. 옥내 탱크 저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탱크 들어가면은 액체 표면적이 40제곱미터, 40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5개 저장소죠. 덩어리 상태로 유황을 저장하는 것만 해당이 되고, 경계 표시 내부, 이렇게 내부의 저장소 내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인데 여기도 탱크 들어가죠. 그러니까 똑같이 표면적 4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는 모든 대상 자체가 소환해도 등급 1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보설비입니다. 종류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또 확성, 장치, 비상방송할 수 있는 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중에서 자동화재 설비입니다. 1번이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 이게 시험 문제 2개가 최고로 많이 나오는 핵심 사항인데, 제조소 등은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정 수량이 얼마? 100배 이상.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는 연면적이 150m 초과되는 곳. 그리고 그중에서 2류나 4류만 저장 취급하는 것은 500제곱미터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서는 시험 문제 별로 등장하지는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정 수량이 100배 이상일 때 옥내 저장소. 그 다음 옥내 탱크 저장소.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것으로, 단층 건물은 아니고요. 뭐 2층, 3층으로 된 것 중에서 소화 난이도 등급 1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것. 이런 경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요 취급소 중에서 옥내의 주요 취급소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한다라고 했고요.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제조소 등의 지정 수량 10배 이상인 경우는 나머지 2번, 3번 이런 거 확성장치나 비상방송 설비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 대신 설치해도 가능합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중요한 기준인데요. 이 바로 앞 페이지에는 탐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면적이나 지정 수량 여건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경계 구역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탐지 600제곱미터 이하마다 탐지 설비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한쪽 변의 길이가 50m 이하가 되도록, 즉 50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구역을 나눌 때 이렇게 길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50m 이하가 커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는 100m까지 커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경계 구역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2개 이상의 층으로 1층, 2층 나눠졌으면 1층 따로, 2층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고, 외부 전원 사용하지 말고 비상 전원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정전이 되어도 언제든지 화재에 대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탐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설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특히 위험물에 이 부분은 산업기사과에도 연관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핵심 사항으로 나오는 설비편만 주로 살펴봤습니다. 이외의 세세한 내용은 기능장법이나 나중에 소방 관련 공부를 할 때 더 세세하게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험물에서는 이 정도만 공부를 해도 충분한 대처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